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시즌 결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은 다섯 번째 대구 FC 편이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시즌 결과를 살펴볼 텐데, 중간에 최원곤 감독 대행이 부임을 했고, 세징야 선수가 주장이 된 대구 FC는 이번 시즌 16승 18무 15패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 동안 74득점, 72실점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냈고요. K리그 1에서는 8위를 유지했습니다. 46점의 승점 기록하면서 10승 16푸 12패를 기록을 했고요. 52득점의 득점은 전체 4위, 59득점의 실점은 전체 10위였습니다. FA컵에서는 포항을 꺾고 4강까지 올라갔지만 서울을 상대로 나상호에게 득점을 허용하면서 2승 1패, 6득점 6실점으로 4강에 머무르게 됐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조별리그를 뚫고 16강으로 올라갔지만 전북 현대에게 패배하면서 16강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득점과 도움의 경우에는 제카 선수가 모두 1위를 기록했는데요. 제카는 16골과 7개의 도움으로 각각의 랭킹에서 세징야 선수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 대구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줬던 그런 공격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스트 11으로 바로 좀 넘어가서 설명을 해보면, 라인업은 일단 3, 4, 2, 1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백스리는 조진우, 김진혁, 정태욱입니다. 조진우 선수가 들어간 게 조금은 눈에 띄는데, 홍정훈 선수와 100여 분 차이가 납니다. 조진우 선수의 출전 시간이. 조진우는 김진혁이 다쳤을 때도 출전을 했고, 홍정훈이 다쳤을 때도 출전을 했고, 뭐 이 두 선수들이 뛰지 않는 동안에 조진우 선수가 많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 백스리 한 자리를 출전 시간 기준으로 차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윙백에는 왼쪽에 홍철, 오른쪽에 황재원이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황재원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중후반까지는 오른쪽 윙백으로 뛰었지만 때에 따라서 장성원이 오른쪽 윙백으로 가고 최근에는 중원에서 뛰는 경향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시즌 대부분의 기간을 오른쪽 윙백으로 뛰었기 때문에 황재원은 오른쪽 윙백으로 배치했고요. 오승훈 선수의 출전 시간이 좀 눈에 띕니다. 4,157분, 상당히 많은 긴 출전 시간을 소화를 해줬는데, 오승훈 선수의 어떤 베테랑으로서의 능력이 이번 시즌 대구에서 가장 잘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미드필더와 공격진을 보면 투미들에는 이진용과 케이타입니다. 사실 라마스가 케이타보다 출전 시간이 조금 더 긴데, 어쨌든 이적을 했으니까요. 김천을 제외하고는 이적생을 넣지 않는다라는 기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영상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라마스 자리에는 케이타가 들어갔습니다. 파트너로는 이진용이 3,000분 이상을 출전 시간 소화했고요. 윗선의 세징야, 제카, 고재현은 이번 시즌 대구의 주 공격 라인업이었지만 고재현과 세징야가 빠진 기간이 조금 있었고, 제카는 그 기간 동안 본인의 자리를 잘 지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전 시간에서도 약 200분에서 300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여기까지 베스트 11을 보고 바로 다음으로 이제 시즌 주요 경기 두 경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즌 주요 경기는 주요한 승리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경기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경기는 8월 3일 수원을 상대로 2대1 패배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수원의 홈에서 벌어졌던 경기인데, 대구의 홈에서 벌어졌던 경기죠. 대구의 홈에서 벌어졌던 경기인데, 이 경기 종료 후 정성원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걔도 사람은 알아본다, 뭐 징그럽게 더운 먼 곳까지 오셔서 이런 SNS 글을 올리면서 일단 이 경기 자체 패배는 FA컵 포함 5연패의 시작이었고, 대구의 강등 프롭각이, 승강 프롭각이 보이기 시작했던 시기라서 한창 예민한 시기인데, 그때 이제 정승원이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서 대구와 수원의 라이벌리가 조금 더 강해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또 수원을 만나게 됐는데, 이때는 이제 빅버드에서 경기를 했고, 이 파이널 B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고, 수원이 이기면 수원이 잔류각이 높아지고, 대구가 이기면 대구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은 잔류각이 높아지는 그런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대구가 또 잡아내면서 파이널 B 3연승의 마무리를 장식을 했고, 이 경기를 통해 확정을 사실상 지었던 대구고요. 징글징글 맞고 어질어질하지만 어쨌든 이긴 건 대구니까요.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뭐 어쨌든 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게 됐으니까요. 잔류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퍼거슨에게 1승을 부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경기가 이번 시즌 어떤 라이벌리로서나 아니면 뭐 경기의 흐름으로서나 시즌의 흐름으로서나 상당히 중요한 경기들이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시즌의 주요한 이슈를 보겠습니다. 시즌의 주요한 이슈는 역시 가마 감독이 경질되고 최원곤 감독 대행이 이 자리를 꿰찼다는 건데, 가마 감독은 사실상의 경질입니다. 이게 제가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사실상의 경질이라고 했는데, 사퇴든 뭐든 뭐 계약 해지든 어쨌든 경질이라고 볼 수 있고, 가마 감독이 준비했던 여러 가지 전술들이 읽혔고 후반에 가면서 팀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압박 전술이 좀 제대로 안 맞아 들어가면서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전에는 완벽하게 무너지는 경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가마 감독이 포항전 많이 기억하실 2대2 그 경기에서 제가 리뷰를 할 때도 맨시티와 리버풀을 보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가마 감독은 뭐 그 경기를 제외하고 몇 경기 이긴 경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본인 노항이라 하다 퇴장도 당하고 하면서 몇 가지 경기들을 내주게 되면서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영건 감독 대행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잔류를 했고, 어떻게 보면 팀이 무너졌던 건 가마 감독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약간은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기도 하는데, 이게 아마 이번 시즌 대구FC에게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이슈를 겪은 대구FC에서 이번 시즌 가장 뛰어났던 선수는 제카 선수인데요. 38경기 나와서 16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3178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를 해줬고, 시즌 초가 약간 지난 후에 에드가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제카 선수를 급하게 데려왔지만 공격수 중에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고요. 사실 제카가 없었다면 대구의 공격 라인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세징야도 아팠고 고재현도 아팠고 굉장히 좀 불안했을 대구의 공격인데, 제카가 버텨주면서 대구는 공격적인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갈 수가 있게 됐고요. 이제는 포항으로 떠나는 게 사실상 오피셜이 됐지만, 대구에게는 이번 1년이 상당히 제카와 했던 그 기억이 상당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포항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가 조금은 더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FC 한 줄 평을 끝으로 이제 결산을 마무리할 텐데, 대구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라는 게 한 줄 평입니다. 대구는 사실 최근 몇 시즌은 파이널 A까지 가면서 또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팀인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가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 시즌에 좀 힘들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힘들었는데, 오승훈 선수의 글이 있었죠. 징글징글하고 어질어질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는 그런 팀이 대구라는 걸 이번 시즌에는 잘 증명을 하지 않았나 싶고, 최원건 감독 대행의 지도력 역시 어느 정도 좀 이번 시즌에는 증명이 된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대구FC 시즌 결산을 해봤습니다. 대구FC는 이번 시즌 11위까지도 내려가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낼 뻔했고, 승강 플레이오프를 가냐마냐 얘기도 있었지만, 최영건 감독 대행 부임 이후에 대구FC라는 팀의 축구도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결국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고 심지어 8위라는 성적을 거두면서 하스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위치에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대구FC의 이번 시즌 마무리를 보면 내년 시즌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번 오프 시즌에 대구FC가 또 어떤 보강을 하는지,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FC 이번 시즌 결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